안녕하세요. 뉴 노멀 시대의 무용학, 그 이론과 실천,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부 학술 워크숍을 담당하게 된 국민대학교 아컴의 서희영입니다. 2부 학술 워크숍에서는 공연예술 현장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술 워크숍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공연예술 융합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곽인상 교수님입니다. 곽인상 교수님은 홍익대학교와 XYZ에서 최근 미디어 아트, 증강현실 그래픽 등 다양한 전시 활동을 통해서 공연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아컴의 진승아 교수님께서 기업연계, 지역사회공헌 문화예술 콘텐츠란 주제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온라인 안전교육을 주제로 금호타이어와 하나손해보험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진승아 교수님은 현재 서울예술대학교와 아컴에서 문화예술 교육 관련 프로그램 연구와 기획을 하시면서 최근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육키트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한 현장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하는 예술 중심 융합 교육 콘텐츠 사례라는 주제로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융합 예술 교육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서진 교수님께서는 국민대학교와 ABC랩에서 인공지능으로 춤추는 히치하이커와 뜻밖의 예술 등 다양한 연구와 몸 기반 예술 융합 교육의 교육 모형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교수님의 특강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뉴미디어 퍼포먼스란 무엇일까요? 우선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는 다양한 용어로 불립니다. 디지털 퍼포먼스, 미디어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미디어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기타 등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공연예술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표현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고 관객과의 소통을 기존의 방식보다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감성적 교감을 밀접하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뉴미디어 퍼포먼스는 공연예술의 표현과 관객 소통을 위한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예술의 새로운 장르나 또 다른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시대가 변하면서 발전되는 도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적합한 시각일 것입니다. 레퍼런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아드리안 M. 클레어 B의 하카나이라는 작품입니다.
하카나이 작품은 무대와 관객석을 대칭적인 구조로 구성하지 않고 무대의 중앙에 설치를 하여 관객석을 무대 주위로 사면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무대와 관객석이 분리가 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으로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무대 사면에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설치하여 마치 허공에 홀로그램 이미지가 무용수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홀로그래픽 스크린은 무대 위에 무용수와 함께 허공에 그래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신비감을 주며 무용수의 몸짓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상의 그래픽을 마치 무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무대 공간의 허공에 이미지를 투사하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스모그 프로젝션 머신입니다. 약 1770년에 설계된 방법으로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기기를 설치하고 이미지 필름에 빛을 투과하여 거울에 반사를 시키고 스모그 이미지가 보이도록 하는, 즉 스모그에 이미지가 맺히게 하는 기기로 허공의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의미에서 마치 홀로그램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현존하는 스모그 프로젝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디바이스에 비하면 빈약한 수준이지만 무대 위 무용수와 함께 허공의 이미지를 띄우려는 의지는 첨단 기술이 발달된 현재가 아닌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시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 기술이 발달될 때마다 창작자들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작품에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도입해 왔다는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위한 새로운 기술, 컬처 테크놀로지, 혹은 아트 테크놀로지, CT, AT, ICT, 다양한 용어로 부르긴 하는데 아트 테크놀로지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아트 테크놀로지의 역사나 흐름을 보려면 산업혁명의 흐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은 대략적으로 176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로 증기기관의 발명,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계의 힘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산업화는 특정 계층을 떠나 일반 사람들에게도 불을 축적하고 다양한 제품을 손에 쥐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했죠. 2차 산업혁명은 컨베어 벨트를 활용한 대량 생산의 시대로서 1865년부터 1900년대까지라고 약 그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급속도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에 물건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귀족이나 특정 계층을 넘어 일반 시민들도 자본들을 축적하고 대량 생산으로 공산품 보급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 대중화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역시나 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술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3차 산업혁명, 약 1970년대부터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퍼스널 컴퓨터하고 인터넷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이때부터 창작자들은 그동안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못했던 것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현할 수 없던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무용수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사람들이 보는 무용수가 아닌 컴퓨터가 보는 무용수, 즉 컴퓨터에서 사람의 형태와 크기, 움직이는 방향성, 속도 등을
인지하여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공연예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거나 필요성이 높은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뉴미디어가 가장 좋다거나 가장 필요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근에 일반화되었거나 많이 사용되었고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무용수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뉴미디어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컴퓨터가 무용수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특정한 공간의 위치를 인식하는 센서의 발광부와 수광부를 설치하고 무용수의 몸에 관절마다 센서를 부착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는 무용수의 움직임을 인식하는데 정밀한 데이터나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공연의 특성상 무대에 무용수의 관절에 무거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일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디바이스에 사용하는 센서인 키넥트 센서가 출시되면서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전시예술 등 다양한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제스처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 키넥트라는 센서는 인체에 아무런 장비를 부착하지 않고 공간의 특정 범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부위별 크기 및 운동 방향, 부피, 색상, 깊이, 움직이는 속도 및 무게 중심, 그리고 소리, 여러가지 변화 등을 간단한 센서 장비를 통하여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비의 비용도 적어서 키넥트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용수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움직임에 실시간 그래픽을 적용하여 동일한 움직임이지만 전혀 다른 물성을 표현하고 몸짓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효과들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스처를 인식하여 리얼타임 그래픽을 컨트롤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스처를 활용한 사운드 이퀄라이징, 보이스 컨트롤러 등 활용들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입니다. 공간 예술에서 공간은 무대와 관객석입니다. 특히 무대 위의 공간은 무용수의 움직임과 함께 소품과 배경 이미지, 조명 등이 구성이 되고 관람자의 시선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즉, 어떤 공연이든 무대 공간에 어떻게 연출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무대 위에 프로젝션 매핑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만큼 무대라는 제한적인 공간에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서 이야기한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통하여 무대 벽면과 바닥면에 이어 무용수 앞면에도 허공의 그래픽 연출이 가능한 프로젝션 무대 공간 매핑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람의 방식에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방법은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AR이라고도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 공간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실 공간인 무대와 관객석에 자유롭게 가상의 그래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즉, 현실과 가상의 오브젝트가 공존하는 듯한 환상을 연출하는 것인데요. 공간에 특정한 설치물이 없이도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관람자는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거나 스마트 글라스 및 스마트폰과 같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관람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 지킬 수 있다면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연출할 수 있으며 공간에 별도의 설치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매우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현실 기술을 활용한다면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홍보 자료도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외부로 장비가 드러나지 않고도 증가현실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정적인 면도 함께 따라오겠지만요. 공연예술의 기록과 원격 관람을 위한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는 360도 비디오 촬영 기반의 가상현실입니다. VR이라고도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게임이나 3차원 3D 그래픽으로 구성된 가상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예술을 기록하고 원격에서도 마치 관람객의 시선으로 관람이 가능한 360도 비디오 카메라를 통한 공연 촬영 및 실시간 원거리 가상현실 관람 기법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360도 카메라는 다수의 카메라를 조합하여 공간 전체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다수의 영상을 연결하여 하나의 입체 공간인 360도 비디오를 공간을 기록합니다. 기존의 단일 카메라를 통한 촬영 방식은 한쪽 공간만 비치고 카메라가 촬영되는 단편적인 공간만 볼 수 있었는데요. 공간을 360도로 촬영하고 기록한다는 특징으로는 관람자의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한다면 마치 공연장 안에서 관람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연예술은 공연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관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기록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공연을 다시 보고 싶다면 우리는 최대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미디어로 기록하고 관람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관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관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장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존하는 기술로는 360도 영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예술의 본질을 병영하거나 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그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보조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오래전부터 흘러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연예술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등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이전의 시대처럼 몇 가지 기술의 발전이나 발견으로부터 무엇이 달라졌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합적인 기술과 사회의 패턴의 변화 등 규정하려 할수록 더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가현실, 인더스트리 4.0 뭐 등등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기술이나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부터 우리는 탈개념과 장르의 파괴, 융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진정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본다면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간으로부터 자유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술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점차적으로 물리적 노동과 한계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는 그 내면적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기업연계 지역사회공헌 문화예술 콘텐츠 사례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진승화입니다. 먼저 저희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과 그리고 무용인들이 생각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적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특강을 개최해 주셔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대한무용학회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단체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생각을 교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더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무용예술이 더 가치를 띌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택트, 언러닝, 그리고 비대면, 팬데믹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요즘 저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기존의 방식으로 그럼 예술교육이 가능한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책도 찾아보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단순히 개인과 예술단체, 예술인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키워드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도 역시 그 역할을 조금 달리 하고 있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이로운 교육 환경을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편이 예이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라고 해서 온라인 아카이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실제로 집에 있는 사람들, 많은 남녀노소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예술과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을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한테 묻고 답하고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카이빙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에 면대면으로 만나서 교육해야 했던 모든 지역 사업들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집 앞에 키트가 배송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디서든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을 펼쳐주셔서 아이디어 제안도 받고 콘텐츠 개발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봤듯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되는 예술교육, 저희도 그 안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되는 예술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냥 새롭게 변화되는 이 흐름에만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의 예술 분석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분석을 하고 긍정적이었던 부분 그리고 또는 조금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을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쩌면 무대에서 춤추고 공연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조금 다소 낯설고 취약했던 부분인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접근을 하고 몰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야 팬데믹 시대에 예술교육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더 많은 곳에 소외계층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역할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지금 이 시대에서의 예술교육의 가치 그리고 필요성을 더욱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역시 새로운
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변화하는 예술교육에 맞는 성격의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떤지, 그리고 저와 저희 예술단체에서는 어떤 고민을 들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친구들과 만났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기업과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업은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더 좋은 컨텐츠, 마케팅, 홍보 이런 역할까지도 생각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잊지 않아야 됐고, 그 안에서 미적 체험으로서의 예술 교육이라는 예술의 교육적 가치도 또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개념이 중첩돼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이런 사회 기업 연계 프로젝트에 온라인 예술 교육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예술가이고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한가? 비대면으로 가능한가? 기업을 설득시키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길을 모색하던 중에 저희 단체가, 그리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컨텐츠가 가진 중요한 키포인트는 네트워크였습니다. 네, 기업과 예술단체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에 대학이 함께 하게 되면서 더 큰 시너지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은 기업의 기존에 했던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고 싶었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 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죠. 그런데 비대면이라는 상황, 코로나 이슈라는 상황이 오면서 다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좋은 역할을 해주신 것이 대학이었습니다. 예술단체 그리고 대학의 인프라, 학생들, 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라든지 지역혁신중개본부의 연구소장님, 그리고 종합예술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면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대학, 예술단체가 네트워크가 돼서 더 큰 시너지를 이루었고 결과적으로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하게 될 두 개의 컨텐츠가 탄생을 했고 다소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년차 사업이지만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업은요. 금호타이어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예술로 스탑앤고입니다. 금호타이어에서는 교통안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순 이론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고 좀 더 나와 밀접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예술로 스탑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는 Always Safety OX 퀴즈라고 해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천되지 않는 조금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들을 OX 퀴즈로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맞추면서 정답을 맞추면서 조금 흥미를 이끌고 안전교육의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스탑앤고 댄스는 스탑, 고, 룩, 슬로우 4개의 키워드를 선정해서 춤 동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장면 아니면 위험했을 때 멈추는 장면 이런 것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 하지 몸으로 실제로 이론을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였고 마지막에는 영상으로 계속 수업이 제공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하여서 워크북을 따로 별도로 제작해서 신청된 학교에 보내주고 안전한 학교 가는 길 로드맵을 스티커를 붙이며 직접 체험해보는 이렇게 워크북까지 구성해서 3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작년 버전에 실제로 시연된 촬영된 영상 캡처본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물론 기존에 말했던 교통안전 키워드 그리고 몸으로 하는 예술교육 은 당연하고 온라인 기반의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에서 전문 선생님들 연구된 컨텐츠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뭔가 영상을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으면 영상을 시청하고 워크북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집으로 배송받아서 실천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이것 두 가지 키워드를 조금 더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는요, 서울의 8개 학교, 총 2,000여 명 친구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어떻게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비대면 상황이었고 코로나 이슈로 직접 만날 수 없어서 파일럿 테스트로 조금 선생님들끼리 그리고 소수의 인원끼리만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하니까 맞아,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학교로 오는 길은 여기에 좀 위험 요소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학교 오는 길을 꾸며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실 교통안전 교육하면 자리에 앉아서 이론을 습득하는 그런 학습 수준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직접 스타뱅고 춤을 추면서 해보니 조금 더 교육 효과가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사진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공된 교육 영상을 짧게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스탑앤고 댄스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학교 가는 길을 직접 꾸며보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집에서부터 학교 가는 길까지 얼마나 많은 교통안전 규칙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이제부터 OX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안전 퀴즈. 도로를 건널 때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도로. 아무 곳에서나 차가 없다면 안심하고 건너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짜잔! X입니다. 여러분, 길을 건널 때에는 꼭 1번 횡단보도가 있는지, 두 번째, 신호가 건너도 되는 신호인지 꼭 확인하고 길을 건너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두 번째 활동은 스탑앤고 댄스 체험입니다. 스탑앤고 댄스에는요, 고, 룩, 슬로우, 스탑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숨겨진 키워드를 함께 찾아보세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친구들도 새롭게 많은 무용수들이 출연해서 스탑앤고를 추고 그리고 함께 따라할 수 있는 교육편 영상까지 있어서 예술 강사가 직접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설문조사표는 작년에 실시한 그 데이터인데요. 이 교통안전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예술과
교통안전이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지점, 그리고 움직임 체험을 통해서 더 몸으로 안전에 대한 것들이 인지되었다 하는데 도움을 줬다. 모두 다 긍정적인 조금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저희가 기업과 단체, 대학이 합심해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모듈을 만들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작년 말에 실시된 2020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저희가 금호타이어와 함께 대상을 받는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뒤에 사진에 보시면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교육부에서도 염려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수업을 해보는 경험도 있었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높이 받아서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이번에 시즌2로 9월부터 친구들과 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 소개는요. 하나 손해보험과 함께하는 위기탈출 안전교육 내 몸을 지켜라입니다. 네, 하나 손해보험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기존 5년 이상 영남권 아동 대상으로 이 위기탈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슈 이후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쉬어가야 하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의 교육 경험과 그리고 대학 교수진들과 이렇게 잘 만들어진 네트워크 덕분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요. 2020년 이전의 사업은 문화예술과 융합된 안전교육 키워드가 강했고, 2020년 이후에는 비대면 소통 방식의 필요성을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그 교육 방식도 비대면, 그리고 봉사 방식도 비대면으로 접목하였고, 특이한 점은 교사 대상으로 직접 교사가 연수 영상을 보고 예술 강사가 없어도 아이들과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차별성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보았습니다. 안전, 움직임 체험, 교육,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함께 접목된 안전교육이 바로 내 몸을 지켜라 수업인데요.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움직임으로 익히고, 그래서 그것을 신체 조절 자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까지도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제로 하나 담당 봉사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수업하는 영상입니다. 하나 사업은요, 하나 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기업과 그리고 정말 예술단체가 밀접하게 교류하고 네트워크 돼서 수업을 진행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센터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체험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해보는 방식으로 작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한편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사진은 아이들과 수업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 교사 선생님들, 지역센터의 담당자 또는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교사 연수 영상을 보시고 아이들에게 직접 어떻게 지도하는지 교수 팁이라든지 활용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담은 저희 영상을 잠깐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기탈출 안전교육 내 몸을 지켜라 수업을 함께 하게 된 진승화, 최유리입니다. 이번 연수는 5차 시의 연수 과정을 통해 나의 몸을 인지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교육은 정말 중요한데요.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를 선발하여 무용과 접목한 연수로 기획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신 후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장 자신 있는 포즈를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충분히 활동 시간을 주어주시면 신체의 관절과 움직임, 가동 범위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본 동작을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구를 찾아 탈출하는 구역입니다. 아래에 있는 외줄은 높은 곳에 있는 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습을 통해 배워본 피셔맨 매듭을 꼭 잡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5차 시의 위기 탈출 안전교육 내 몸을 지켜라 연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친구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실시한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에서 아이들이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안전 교육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자신의 몸을 지켜서 안전 행동을 이행하는 것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모든 영역에서 4.2 이상 좋은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직원 선생님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교사들도 사업에 참여하는데 큰 만족도를 보여서 올해도 이 힘에 힘입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몸으로 체득하는 우리 예술교육, 그리고 일상에서 늘 가까이에 있는 안전교육,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정보를 그냥 스스로 인식하고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내려서 정말 직접 몸으로 움직여 보면서 하는 안전교육,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작년에 사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100개의 단체에 이렇게 키트와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했다면 올해는 전국적으로 600개 이상의 단체에게다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다 기획과 운영이 준비가 마련되어서 하반기에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기업 그리고 단체 대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그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예술단체, 대학 세 개의 조금 다른 성격의 기관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서로 어려운 경계를 넘어서 만났고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춰주니 정말 더 양질의 더 학습자를 고민하고 학습자에 대해서 더 수요에 부합하는 이런 컨텐츠가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강조해주고 싶었던 부분은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예술가 그리고 예술단체가 직접 촬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학에 있으니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대학에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들과 함께 현장 인턴십을 하면서 교류하고 그 학생들이 직접 컨텐츠에 참여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예술단체와 그리고 기업의 생각까지 같이 읽는 이런 선순환적인 시스템 그리고 구조를 함께 체험하는 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렇게 기업의 작게 시작한 사업이 대학과 연계되면서 지역 그리고 더 큰 사회로 확대될 수 있는 문화 나눔의 확산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더 예술의 가치 그리고 예술의 필요성이 더 확대돼가는 그런 미래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연계 지역사회공헌 문화예술 콘텐츠 사례 발표였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생각을 나눠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BC랩 김서진입니다. 먼저 대한무용학회 국내학술대회 학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신 대한무용학회와 문영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뉴노멀 시대 무용학, 그 이론과 실천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AI와 함께하는 예술중심 융합교육 콘텐츠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인공지능 교육과 무용교육을 어떻게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표준을 가리키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가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ABC랩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랩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예술, 융합을 키워드로 예술 중심의 융합교육 콘텐츠를 성장시키는 콘텐츠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여기서 엑셀러레이터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된 콘텐츠를 성장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ABC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ABC랩은 미래를 여는 열쇠로서 3가지 임팩트를 제안합니다. 예술을 통한 교육은 모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예술이 가진 힘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예술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인간 존재의 근본인 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배움 그리고 몸으로 체화되는 창의적인 경험은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아주 유효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ABC랩은 융합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술과 예술 그리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면서 융합적 사고 그리고 도전 정신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나 문화시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함께 실천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가지 사례와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 운영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개발한 인공지능을 접목한 2가지 융합교육 콘텐츠의 기획 내용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둠칫둠칫 AI 아틀리에의 기획 배경 그리고 교육 내용, 적용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본 콘텐츠를 구성하는 5가지의 줄기입니다. 두 번째 사례와도 연결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함께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둠칫둠칫 AI 아틀리에 콘텐츠는 ABC랩에서 2015년부터 5년간 진행해왔던 예술 코딩 프로그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술 코딩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예술을 결합한 교육입니다. 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예술 코딩에 참여했던 한 친구가 수업 중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컴퓨터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하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컴퓨터가 인간의 얼굴이 아닌 어떤 사물을 얼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컴퓨터의 언어에 대해서 이 친구의 이런 흥미로운 통찰처럼 더 어린 아이들도 컴퓨터와 몸으로 놀면서 새로운 세계를 배워갈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단연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필요 그리고 요구를 축적해 나가면서 어린이를 위한 예술 코딩의 다음 버전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이 공교육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AI for K-12에서 초중고 AI 교육 과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고요. 유럽과 중국, 인도, 일본도 인공지능을 공교육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여러 정부 교육기관과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와 과기부와 같이 여러 관계부처에서 보고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과 핵심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해야 함을 비전으로 삼고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요? 미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자, 교육자였던 시모 페퍼트는 지금의 코딩 교육, 어린이를 위한 컴퓨터 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배움의 본질은 그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를 온전히 자기 자신의 존재 방식 그리고 생각, 자신이 보는 것에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멘탈 프로세스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모 페퍼트의 이런 주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IT 기술을 배워야 한다
라는 관점과는 조금 사뭇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직업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최신의 기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관점이 ABC랩이 지향하는 미래교육에 아주 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레지오 에밀리아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육 철학과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를 완전한 존재로 여기고 경험과 놀이를 강조하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아뜰리에를 지식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질문을 제안하고 연상을 일으키는 환경, 그리고 지식을 생산하는 아름다운 곳, 어린아이들의 100가지 언어가 만들어지는 곳, 연구의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미디어를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를 창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둠칫둠칫 AI 아뜰리에에서도 학습자를 완전한 존재로 여기고 예술과 놀이, 미디어를 통해서 창의성을 촉진하는 작업의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인간 존재의 근본은 몸이라는 ABC랩의 신념이 콘텐츠의 바탕이 됩니다. 예술로 체화되는 몸의 경험은 우리를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몸에 기반한 교육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둠칫둠칫 AI 아뜰리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매체들을 몸으로 감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림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코딩이 놀이의 재료이자 창작의 도구가 되어서 아뜰리에에서 신나게 놀아보는 예술 중심 융합교육 컨텐츠입니다. 소리, 드로잉, 이야기, 움직임 요소를 중심으로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각 모듈별로 주제에 따른 몸놀이와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내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몸놀이는 프로그램 전반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사용이 되는데요. 초반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몸 움직임을 익히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고, 창작의 과정에서는 몸의 언어를 통해서 움직임을 구성하면서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리나 드로잉, 애니메이션, 이야기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아날로그 도구와 디지털 도구를 교차하면서 몸놀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데모 프로그램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나 비주얼 그래픽이 변화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소리,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그려지는 선, 그리고 캐릭터를 반영한 이야기에 맞는 캐릭터의 움직임과 애니메이션에 맞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모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MIT 미디어랩 평생유치원 그룹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환경인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IBM에서 개발한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툴 머신러닝 포 키즈를 사용을 합니다.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는 텍스트나 숫자, 이미지, 소리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그리고 게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크래치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머신러닝을 경험할 수 있는 동작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동작에 따라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노트북이나 빔 프로젝터, 웹캠과 같은 하드웨어와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사전에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준비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이는 그림처럼
코딩 카드, 그리고 움직임 카드, 놀이 카드와 같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수업에 정보를 담은 매체를 사전에 제작해서 수업에 활용합니다. 그 외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몸놀이에서 활용되는 미술 도구나 몸놀이의 교구, 그리고 종이, 한삼, 탈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몸놀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다양한 활용 매체들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모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룩셀룩 멜로디, 그리고 살랑살랑 드로잉, 폴짝폴짝 스토리, 덩실덩실 미러링으로 구분을 하고 각 모듈별로 회차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모듈별로 한 회차씩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모듈별로 5회차, 6회차씩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모듈별로 몸놀이와 기술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만들기, 제작하기, 공유하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 3월에 진행했던 둠칫둠칫 AI 아뜰리에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4회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에 동행한 부모님들께 첫날에 기술, 그리고 놀이, 학습, 창의성에 대해서 물었고요. 이 수업을 지켜보면서 4회차 동안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참여하는 아동이 수업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수업 장면을 담아봤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 교육 사례, 둠칫둠칫 AI 아뜰리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코딩 교육을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되게 재미있게 오히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딩을 배우기 이렇기보다는 몸으로 표현하면서 익히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술이라는 거는 왠지 저랑은 약간은 거리감 있게 느껴졌었지 뭔가 새롭고 첨단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재미있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기술에 대한 나의 느낌이 뭔가 즐겁고 행복함 이런 것도 추가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놀이로서 재미있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어서 혼자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탈춤, 그 탈춤을 하면서 이제 몸의 동작을 이제 그 AI에 접목시켜서 이제 연결하는 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새롭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새로운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시켜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 즐겁고 알아가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이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가자고 하기 전에 먼저 엄마 오늘 둠칫둠칫 하는 날이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주는 그 일기 쓰는 것도 자기가 갔다 와서 스스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걸 보면서 아이가 정말 재밌게 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서 막상 해보니까 코딩이라는 거는 잘 모르는 아이다 보니까 어려워할까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일단은 코딩보다는 몸으로 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즐겁게 참여를 한 것 같고요. 학습이 꼭 굳이 정말 거부감 가질 수 있는 시험 이런 거를 떠나서 놀이랑 학습이랑 또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번에 하면서 많이 들었고 이번 이 계기로 승아도 저도 좀 더 노력해서 같이 놀이하면서 뭔가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
경험하는 시간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사례는 인공지능으로 춤추는 히치하이커라는 컨텐츠입니다. 본 컨텐츠는 예술 작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체득하면서 배우는 컨텐츠로 인터랙티브 아트, 퍼포먼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융합 작업을 기반으로 움직임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머신러닝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 중심 융합교육 컨텐츠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춤추는 히치하이커 컨텐츠는 제트 플래닛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그리고 세컨드 스테이지 컨텐츠와 함께 ABC랩의 프로젝트 4이 시리즈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4이는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착안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42라는 것은 소설에 나오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프로젝트 사이의 시리즈 컨텐츠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영상 캡처 이미지는 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필름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지구가 소멸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든 히치하이커들은 절대자 요원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생존한 소수의 히치하이커가 됩니다. 이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됩니다. 히치하이커들은 절대자 요원들에게 능력을 전수받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구가 아닌 새로운 행성인 제트 플래닛을 구축하게 됩니다. 숫자 42는 다양한 질문과 해석이 가능한 무궁무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트 플래닛은 히치하이커들이 만들어낼 가상의 행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Z는 Z세대이자 미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원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끄는 티칭 아티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치하이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에 참여하는 주인공인 참여자,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길드는 히치하이커들의 모임,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들, 세계관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게임과 같은 가상의 세계관을 Z세대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어떤 복잡한 이야기라고 여기기보다는 아주 흥미로워하고 또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에서 활용하는 기술과 매체를 보시고 교육의 단계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으로 춤추는 히치하이커에서 활용하는 기술과 매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그리고 그 밖의 매체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P5JS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창작자들이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옆에 보이는 장면처럼 코드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시각화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응용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가 필요가 없고 웹캠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웹캠을 통해서 얼굴과 신체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얼굴의 각 부위나 신체 관절 등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간주되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속성을 기반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최신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포즈넷을 사용하는데요. 포즈넷이라는 것은 구글에서 공개한 포즈 추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눈, 코, 귀, 그리고 어깨, 팔꿈치, 손목, 골반, 무릎 이러한 17개의 신체의 키포인트를 추정을 해서 각 부위의 좌표를 출력해서 포즈를 예측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포즈넷 기술을 기반으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P5JS라는
언어이자 그 환경에 이 모델을 적용한 코드들을 수업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용 머신러닝 도구로 티처블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나 음성, 포즈를 학습한 모델을 우리 융합 작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런 기술과 매체를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1인당 하나씩의 노트북과 웹캠, 그리고 삼각대, 빔 프로젝터와 같은 매체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교육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인터랙티브 퍼포먼스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탐색하기 단계, 그리고 프로그래밍, 좀 전에 소개드렸던 머신러닝이나 움직임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익히기 단계, 그리고 팀별로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고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를 제작하는 창작하기 단계, 그리고 작업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유하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교육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춤추는 히치하이커 컨텐츠를 경험하는 참여자들은 티칭 아티스트들을 선생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요원이자 퍼포머로 만나게 됩니다. 인터랙티브 퍼포먼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동작 추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보다는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직접 참여자들이 경험하게 합니다. 머신러닝의 동작 학습이나 코딩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 그리고 개인의 움직임과 그룹의 움직임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안무 방법을 익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자신이 체득한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각 그룹별로 길드를 구성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우리 그룹을 표현하는 제트 플래닛을 창작하고 서로 발표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감, 그리고 어렵게 느껴졌던 인공지능 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다는 회고를 남겨주었습니다. 또 청소년과 청년 시기의 분들은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다, 그리고 취향 저격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융합교육의 미래라는 극찬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AI 양재 허브라는 곳에서 진행한 바 있고,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는 17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수업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총 3회차 교육 영상인데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아주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진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움직임과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각양각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한 회차, 단회차 교육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총 88.2점의 응답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육 강사에 대해서도 꽤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특히 인공지능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진 것 같다라는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무용교육 그리고 예술교육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 그리고 최신의 것을 우리가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과 세계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더욱 미래다운 그리고 더욱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호기심, 실험 정신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AI와 함께하는 예술 중심 융합교육 컨텐츠 사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3개의 발표 영상 잘 보셨나요? 뉴 노멀 시대에 우리는 변화시켜야 하는 것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교수님들의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무엇을 지켜내고 또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 양 방향의 탐색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회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워크숍 진행을 후원해주신 국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한무용학회 제2부 학술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